만약에 실제 전장이었다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필사직생, 죽음을 품고 적의 심장에 상륙하라. 우리 해병대는 적 지역으로 투입하게 됐을 때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백전백승, 실전 같은 훈련으로 승리를 쟁취하라. The hottest fire forges the strongest steel. Hillsung, that makes us truly mujak or invincible. 적을 두려움에 떨게 혈맹의 진격. 출격 함야동 쌍용 훈련 현장을 받아.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포항 인근의 한 전투훈련장. 한국과 미국, 영국 해병수색대가 합동훈련을 위해 모였습니다. End stage we're trying to accomplish is full mission rehearsal prior to our execution of the raid. And we will walk through basically each part, starting from where the aircraft are going to land, all the way through to securing the building, and then back through for exfil. Are there any questions? Okay. If that's it, if there's no questions, then go ahead. 해병대는 상륙 작전이 주 임무지만 도시에서의 작전도 중요한데요. 이 훈련은 상륙 작전 시 공중으로 적진 후방에 침투한 병력들이 시가지를 소탕하는 훈련입니다. 소규모 병력으로 근거리에 있는 적을 진압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숨었을지 모르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작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드디어 옥상. 최종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안전하게 철수까지 마쳐야 상황 종료입니다. Yeah, you had a hard time? How was it? Good? It's good, yep. Yeah. 잘 된 것 같으세요? 예, 처음에 좀 어색했지만 이제 좀 잘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물 한 모금도 함께할 만큼 가까워진 이들. 국적을 떠나 해병대라는 동질감으로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아군이기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 관계를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훈련은 건물 소탕 그리고 진입, 소부대 전술 기동 등을 이제 숙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영, 한 측과 같이 이제 한 개 팀을 꾸려서 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 훈련은 CQB라는 훈련입니다. 도시 지역 소탕을 위한 근접 전투죠. 소규모 병력으로 하는 작전인 만큼 서로 호흡을 맞추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보여주고 상대의 방법을 받아들이며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병대가 진입을 시작하는데요. 하고 들어갈 건물 있으면은 다 들어가. 정면까지 다 보는 거야. 정면까지 다 보고 총구가 먼저 보이면 안 되니까 접어서 확인하고 스캔. 들어와서 보고 스캔하고 제일 위험한. Can they watch how we come in from right here? 오케이. Okay. 들어오시면 됩니다. Sam right there. 이번에는 미 해병대 차례입니다. 실전 경험이 많은 미 해병은 속도를 중시합니다.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 인원 지나가면은 항상 마지막이라고. 나는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못 봐. 경험과 경험이 만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I catch up. With team moving, is last man is back. Security. Rear security. Rear security? We're kind of limited to that. Yeah. If there's more people, yes. The whole
The whole purpose of this is to see how you guys do it, and then you see how us, and then we try to integrate so we can flow together. Flow together. 현대 전장의 특성과 합동 훈련의 중요성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서로 좀 상이하게 다른 지점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합을 맞춰서 이제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서로의 목숨을 좀 도와주고 서로 살려주는 이제 동료로 생각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세계 2위의 정규 해병 전력인 대한민국 해병이 올해도 미 해병대와 의기투합했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해온 쌍용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4단급 상륙훈련입니다. 과거의 상륙작전이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었다면 현대전의 상륙작전은 바다와 땅, 하늘에서 동시에 돌격하는 이른바 동지기동작전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해병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정신력과 체력이 중요합니다. The Marines kick down the door. We are the ones that either siege a lodgment, whether that is from the amphibious ocean side of littoral operations. That is why our training from boot camp or officers training and then continuing into the fleet Marine forces is so difficult and requires so much continuous attention. 영예의 빨간 명찰을 수여받기 위해 해병대를 선택한 인원이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군사기초훈련과 IBS 고무보트를 운용하는 상륙기습, 공수, KAV 해상훈련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다양한 방책을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25 전쟁 당시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컸지만 한미 합동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으로 서울 수복과 전세 역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Marine and 7th Division units, assisted by the 17th Rock Regiment, drove the North Koreans out of the city on 26 September. 과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은 분명히 해병대와 상륙작전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즉 후방에 대한 병력의 어떤 분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군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방의 핵펀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담금질의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은 사격의 기본 0점 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기 위한 네발이야. 이 표적지의 한 칸은 0.7cm야. 노란 선을 조준했을 때 3cm가량 하단의 탄착점이 형성이 돼야 돼. 최근 전투가 우리 해병대 기준 월남전이야. 베트남 전쟁의 기준으로 했을 때 250m 또는 200m 거리에서 살상률이 90%가 넘었대. 그 경험을 토대로 200m 또는 250m 기준을 삼아서 0점을 잡는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훈련도 실전처럼 먼저 탄을 지급받습니다. 전장에서는 생명줄입니다. 방탄조끼도 입는데요. 입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이게 병사들이 주로 입는 똑같은 조끼죠? 예. 너무 무거운데요? 무거워요? 예.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탄과 방탄조끼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긴장감 속 본격적인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탄피망 부착합니다. 실탄 장전. 실탄 장전. 조정관 한발. 조정관 한발. 사격 개시. 0점 사격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총과 날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좌선 완료 여부. 완료. 우선 완료. 사격 끝난 인원은 전방에 나가서 표적지 확인. 0점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적지에 탄착권을 봐야 하는데요. 세 발의 총알이 직경 3cm 원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선 앞에 병력들이 나가 있으니 주 사수와 예비 사수들은 병기 접촉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격하는 1, 2병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들이 있고 상병장들은 그래도 능숙하게 사격을 임하고 있습니다. 탄착권이 형성되었다면 눈과 가늠자, 가늠쇠 목표물이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 나사를 조절합니다. 잘 쏴줬어요? 생각보다 잘 맞지가 않아서 계속 크리크 수정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인이라는 거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연투 사격을 할 때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점이 잘 잡히면 여러 발을 쏘더라도 일정한 탄착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강을 쏘았잖아.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쏜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크리크로 우로 갔다가 상으로 조절해야겠지. 맞습니다. 네 발 쏜 거 아니야? 그 두 번째 쏠 때. 해병대 같은 경우 분기당 한 번, 또 사격 이제 교육훈련 집중부대가 되게 되면은 한 개 대대가 한 달 동안 계속 쭉 사격을 나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인원들의 필수적인 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고 1년 6개월로 해서 주기적으로 병기가 계속 교체되게 됩니다. 직책별, 사수별로 계급이 훨씬 더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격을 나올 때마다 0점 사격을 진행함으로써 인원들의 병기 0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관총 훈련 중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경기관총입니다. 그 아는 인원들하고 모인 인원들 그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분해 결합, 그 다음에 명칭, 재원을 숙달을 한다. 알겠나? 기관총은 연사를 하고 나면 뜨거워진 총열을 바꿔줘야 하는데 이 기관총은 총열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대 뭉치를 눌러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활동부 뭉치를 빼주고 보통 이게 헐렁하고 당겨놓고 완전히 틱 하면 바로 빠진답니다. 기관총을 다룰 때는 빠른 분해와 조립이 기본입니다. 2인 1조라 선임의 역할이 크죠. 사격하다가 기능 고장이 났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이 중요하니까 맞아. 먼저 숙인 다음에 덮개 열고 보지 말고 또 뜨거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먼저 여기 이물질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 이물질이 있으면은 불량탄피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가 직접 제거해서 다시 닫아서 사격한다. 저희가 그 사수 죽었을 때 대처법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네. 전투 중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도 이들의 임무죠. 사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K-15 사수가 사망했을 경우에 부사수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격 중에 사망을 하면 몸을 안아서 옆으로 돌리고 맞습니다. 부사수가 바로 투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산이가 부사수 해보자. 이때 중요한 건 적의 총탄에 맞지 않도록 몸을 세우지 않은 채 새롭게 사격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좌우 간격 더 충분히 벌려. 텐트 방향은 앞쪽과 뒤쪽이 입구가 나올 수 있도록. 알겠지?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위해서는 장비 점검도 해야 합니다. 해안을 점령하는 것만큼이나 점령 후 점령지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계절과 장소를 막론하고 전장의 피로를 풀게 해줄 나만의 지리기에
꼼꼼히 살펴봅니다. 유명한 번역? 너네 지퍼 이상 있다고? 저희 양쪽 지퍼 4개 다 이게 올라가긴 하는데 안 잡힙니다. 알겠어. 이거 바꿀 수 있으면 교체해 줄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전 태세 정비를 하면서 텐트 수가 해당 인원과 짝이 맞는지와 그리고 방충망이 고장났다던가 아니면 텐트에 그 구멍이 나 있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항상 신경 쓰지 않으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죠. 이유 있는 진지함입니다. 한번 입대할 거면 멋있게 입대하고 싶어서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로서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 훈련에 굳건한 마음으로 임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말처럼 안 되면 될 때까지 그야말로 최강이 되기 위해 스스로 해병을 선택한 대원들. 귀신 잡는 해병, 영원한 해병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MZ세대 해병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이 수경 뭐예요? 난 처음 봤어요 이거. 이게 이제 제 수경인데 해병대로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수영 실력을 위해서 매 주마다 이제 수영을 하기 때문에 멀려나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이제 출전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는 이것. 소중하게 보관을 해주셨나요? 있습니다. 저희 정모는 이게 중요한 행사나 수료식 날 일단 쓰기 때문에 비닐에 씌워서 소중하게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식사 안 하시고? 밥 먹고 배가 고파서 또 먹으려고. 밥 먹고 또? 네. 밥을 더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근데 배가 좀 더 고파가지고. 맨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맨날 이렇게 뭐 가끔. 오늘만? 내 몸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는? 식사 안 했어요? 먹었습니다. 식사했는데 왜 간식 안 먹고? 함요. 대한민국 육지와 바다를 누비는 해병인데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본격적인 상륙 훈련을 앞두고 해병들이 점검을 위해 모였습니다. 일정부터 각 소대가 맡은 임무까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준비도 훈련의 과정이니까요. 우리 그 배 언제 탄다 했지? 이번 주 금요일 맞나? 배에서 여러분들 훈련을 하게 될 때 항상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전. 배에서 쫓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고 훈련 끝날 때까지 계속 신속한 동작 보여주고 목소리, 큰 목소리 나와야 돼. 우리 그 땅을 보호를 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이 있는 거지, 맞지? 맞습니다. 실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좀 훈련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마음을 가지면서 해병대 다르구나 보여줄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해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한미 해병대 군수단의 교류가 있는 날입니다. 미 해병이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 푸마입니다. 가볍고 조립이 간편해서 빠르게 배치할 수 있고 항속 시간이 긴 것이 장점입니다. 지형 정찰, 장애물 감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Wingspan itself is 9 feet 2 inches. It's about lengthened 4.5 feet. So they're typically operating anywhere between 500 to 1,000 feet above ground level. I would be able to design a flight pattern for the Puma to circulate around my CSSA to just pick up on any abnormalities or anything that's of interest of me. These images here are just an example of the quality of resolution that you can get from the Puma system itself.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대전의 모든 양상이 이제는 드론과 무인기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주요 임무인 상륙작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해병대 역시 다양한 드론을 실전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68kg의 짐을 싣고 시속 100km의 속도로 70km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상륙군에게 신속한 보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그다음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전쟁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해병대에서도 지금 정찰을 활용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뭐 상륙작전에 임했을 때 뭐 보급 측면에서도 많은 활용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적지 중심에 있는 인원들에게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사실 드론인데 이제 우리 군수에서도 빨리 저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제 어필을 하고 싶고 드론의 화력은 보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 탱크나 장갑차를 정확하게 폭격하는가 하면 숨어있는 병사를 찾아가 공격하기도 합니다. 전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때문에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해병이 도입한 드론 잡는 총, 이른바 안티 드론건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The way this works, it has 3 antennas that project out electromagnetic energy to disrupt the frequency link between an operator and a UAS. So when it shoots out to line of sight, as long as the threat or whatever you're trying to engage is in that 30 to 40 degree cone, it will affect it. It will disrupt the links. And then I can click 무인 항공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전투 체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the jamming. 저 무인기가 연결이 끊고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쏴야 되는 건지 그냥 한번 쏘고 좀 기다렸다가 또 안 되면 다시 쏘고 하는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drone could have a lost link procedure. So for some drones, if it loses a GPS link, it's like, I'm going to stop and I'm going to actually go up to see if I can reestablish. So as long as you outperform whatever time the protocol says for that drone, then you would defeat it. 현대전은 네트워크전이라고 말합니다. 해병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드론은 물론 대드론 방어 체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changed everything, and I think the threat is now more electronic and more technical than ever. So if we were doing a ship-to-shore landing, if there was UAV threats in the air, you would definitely want a weapon that is a precision directional weapon like the Night Fighter, because if you had swarms after swarms, it might be a no-go criteria, meaning it might delay a landing. 현대 해병대에게는 하늘도 작전 영역입니다. 강화 훈련을 위해 감승용 헬기가 등장합니다. 이 해병대를 상징하는 헬기인 오스프리입니다. 영화 아바타에도 등장했던 바로 그 헬기죠. 프로펠러가 2개라 힘이 좋고 최대 시속 500km에 최대 3,900km 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강화를 위한 브리핑으로 훈련이 시작됩니다. Fast rope master will position himself on the rear end of the ramp, and once he's ready to send ropers, he'll put his hand up. Once I see the fast rope master's hand come up, I'll move toward him, I'll grab his hand, and I'll put it in the center of my chest. Once I'm all set to rope, he'll tap me on the back of the Kevlar, and I'll hook my foot on the rope, maintain 3 points of contact with the rope, and I will slide down with those 3 points of contact on the rope. 오스프리는 우리 해병대의 마린원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연합작전을 위해 동맹의 장비를 탑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내 몸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냥 타본 적 있어요? 이거 이번엔 처음입니다. 평상시에 그럼 헬기 레펠 많이 해봤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몇 회 정도? 한 15회? 15회 정도 했습니다. 15회? 맞습니다. 저희가 미군이랑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전시에 이제 적지에 상륙을 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우들과 함께해서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승! 여기 특별한 전호도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저희 전우입니다. 전우예요? 결혼을 한 사이고 평생 같이 할 전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일하게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체력적인 거나 뭐 이런 거 들어? 체력적인 거 많이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표격이 몇 개? 120개입니다. 120개? 저는 뭐 이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군 규정에 맞게끔 특급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미 해병대가 먼저 훈련을 시작합니다. 패스트 로프, 급속 헬기 로프 강화는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곳에서 로프를 이용해 하강, 침투하는 훈련이죠. 하강을 위해 로프가 내려지고 지체 없이 하강을 시작합니다. 처음 하강한 대원이 로프를 잡습니다. 다음 대원들이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해병대 사용하는 마린홈보다는 하강풍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하강했을 때 로프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하강풍에 의해서 로프가 강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다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 훈련해왔기 때문에 큰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원들 차례입니다. 처음 타보는 오스프리 어떨까요? 조금 긴장은 되지만 잘 뛰어내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스프리는 한 번에 약 6.8톤의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또 완전 무장한 병력 3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도 있죠. 그야말로 괴물급 수송기입니다. 회전 방향은 우리가 연습했던 방향이야 반대 방향. 그러면은 왼발 내밀고 돌면 됩니다. 왼발 내밀고 왼발이야. 왼발로 가셔야 돼. 왼발로 오른발 안 됩니다. 이죠? 프로펠러 회전 방향이 다르면 하강풍의 방향도 다릅니다. 전시가 되면 작전에 따라 다양한 항공기에서 공중 기동을 해야 합니다. 미군이 우리 헬기에, 우리가 미군의 헬기에 함께 타고 적진으로 날아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 뜨거운 불이 더 강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Exercise Sangyeong with ou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ercises that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does, where we can work together and splash in the same vehicles, in the same formations that go from the shipboard training to the landing force operations. That i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have an ethos and a belief and a true conviction that as brothers and sisters that share the Marine Corps eagle and globe, together we are able to achieve anything. 삼일대대 아침 구보 준비 끝! 필승! 필승! 이제 쌍용 훈련이 며칠 남지 않았다. 개인 건강 관리 철저히 하고 쌍용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구보 실시한다. 이상. 팔강모 사나이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느덧 훈련 9일차.
매일매일이 훈련인 긴장의 연속. 힘들 법도 하지만 이들에겐 지칠 틈도 없습니다.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사나이. 저희 쌍용 훈련은 한미 연합 훈련으로서 저희 1사단에서는 가장 큰 훈련입니다. 대원들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준비해왔던 전술 전기들을 실전처럼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그런데 여느 식사 때와는 메뉴가 다릅니다. 메뉴는 전투 식량. 훈련 준비와 함께 식단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전투 식량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이 33g. 꽤 높은 거 아닌지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운동하시니까 괜찮지 않나요? 훈련 기간에 훈련도 집중해야지. 훈련에 집중.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전투 식량의 성분에 대해서 단백질이 높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원래 닭가슴살이 하나 28g 정도 되는데 닭가슴살보다 많아가지고 저희끼리 살짝 놀랐어요. 야전에서의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자꾸 표정을 살피게 되지 말입니다. 전투기랑 진짜 맛있어요. 3일 동안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죠? 11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녹살도 해병대답네요. 쌍용 훈련은 해병대 1사단의 가장 큰 훈련인 만큼 이 중에는 처음 참가하는 장병들도 많습니다. 처음 해보는 훈련이라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최상입니다. 믿을만한 선임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딱히 긴장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온 거 다 잘 보여드리고 다치는 사람 없이 훈련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 기세 그대로 사격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훈련은 미 해병대와 함께 대전차 로켓포 사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펜저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대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저희가 오늘 한미 연합 훈련 관련해서 사격 훈련 연습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펜저 파우스트에서 펜저는 기갑, 파우스트는 주먹이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한 방 먹일 준비 됐나요? 많이 쏴보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군사급들 이상부터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경험상 이제 하사들도 뭔가 경험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자원에서 뭔가 나오게 됐습니다. 미군이 사용할 로켓포는 칼 구스타프 M4 모델. 다영도 대전차 대인화기입니다. 경량화되어서 미 해병대의 근접 전투 작전 부대가 사용하고 있죠. This weapon system is the loudest weapon in the entire inventory of the Marine Corps. How much ear pro do they have, or how much do they need? Tell them we have more too.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만 해보자. 사격 전 안전에 대한 확인도 필수입니다. 훈련은 우리 해병대 펜저 파우스트 연습 사격부터 진행됩니다. I'm just sorry. 처음 참여하는 인원들이 먼저 모의탄으로 시동을 걸고 이번에는 미군이 쏠 차례입니다. 미군의 칼 구스타프 M4 모델은 휴대용 대전차 화기의 베스트셀러라 불리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제식 무기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전에서 보병부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도 대전차 화기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었죠. 쐈어요? 예, 쐈습니다. 명중 됐어요? 예, 명중됐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짜릿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전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도 바로바로 쏠 수 있겠어? 예, 사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싸우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파괴력이 좋은 친구고 과감함과 집중력이 있어야 목표를 정조준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사격장. 박격포 사격 훈련 준비가 한창입니다. Got you only deflection. 3, 2, 0, 0. 3, 2, 0, 0. I got it from here. All right, hey, without disturbing the labor mortar, refer your sight to 3200 right now. And then realign aiming post. Yeah. 박격포를 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겨냥대를 전방에 박아 기준각을 잡아야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소통하기 때문에 수신호를 이용해 방위각을 잡습니다. 표력사를 실시할 건데 미군 측은 연속사로 갈 거야. 연속사 가면 한국 측은 3발씩 사격할 거야. 이해됐어? 미 해병대가 먼저 사격을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발사하는 연속사입니다. 곧이어 우리 해병대는 3발씩 3연사로 발포를 시작합니다. 박격포 역시 보병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 화기 중 하나입니다. So this is my third time working with the Korean Rock Marines. I think they work hard. I think they are well trained. And myself and all the Marines, we absolutely love working with them and partnering with them. 전쟁터, 특히 상륙 작전은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작전입니다. 때문에 돌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상에 대한 대처입니다. 오늘은 전상자 처리 훈련을 위해 한미 해병들이 모였습니다. Today, right, what we're gonna do is, since we have a small group, we're gonna divide in between groups. We have enough corpsmen, and we're gonna do small groups talking about the trauma combat casualty care. Right here. 미 해병대가 보유한 구급용 배낭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차근차근 살펴보는데요. Also comes with a built-in isomat to keep the patient, like if it's cold or from a hot environment, you put your patient down on this mat. Yep. Can you ask them like if their bags look similar to this? 혹시 의병 중에 가지고 온 가방이나 아니면? Sure. 미군 측도 우리 해병대의 구급용 배낭을 궁금해합니다. Can you ask them if they're 유사시 서로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만큼 구급 물품 하나하나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기본적인 세트가 이제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또 추가할 수 있다고. Okay. What about can I see your tourniquets? 전쟁터에서 지혈대는 가장 중요한 물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스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이게 저희는 스텐 메달. Yeah, the soft.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형으로 바뀐 거. They're saying they just recently changed to metal because that was breaking. Okay. 지혈대에서 붕대, 소염제, 진통제 등의 수많은 구급 물품까지 위급 상황에서 협력하며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로의 물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 정도만 틀리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도 교환하면서 다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달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최근까지도 실전 경험을 많이 한 미군은 전상자에 대처하는 여러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도 공유합니다. So if I'm like doing this, right, is that stable? No, but if I'm here, right, it's a lot more stable. If I was doing this by myself, my leg would actually be over him. Because if not, he's just gonna do this, right?
만약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린 부상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가까운 곳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늘이 크기 때문에. 미군은 위급 상황일 때 혈액형이 맞는 주변 사람의 혈액을 부상자에게 수혈한답니다. So because this is what's going to save the patient, and to get the reps and sets in, there's no better way to do it than to do the real thing. 1, 2, 3. 우리 군 매뉴얼에는 없는 방법이라 더 눈길이 갑니다. And then 연습할 때 피 뽑는 것도 저도 처음 봅니다. 다시 넣는 겁니다. 본인 피를 다시. 훈련도 실전처럼 조금 전 체열한 피를 본인에게 다시 수혈합니다. With somebody that has hemorrhage, besides stopping the loss of blood, the next most important thing is going to be replenishing what you just lost, which is blood. Done inappropriately, you could hurt somebody. But we train to a very high standard and we take it very seriously how it gets done. 한국군 같은 경우는 혈액 대용제라고 해가지고 노마셀라인이라는 이제 생리 식염수를 쓰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혈액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혈을 해도 괜찮은 경험이 있다 보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 훈련하는 걸 처음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저희 나라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목숨을 함께 구하게 될지도 모르는 전우. 이렇게 원팀이 되었습니다. How do you feel? Good. Yeah, very good. Too good. We work together in unison, and that way we could do whatever we want, or do whatever we need to finish the mission. 삼일 대대가 속한 해병대 제3여단은 별칭이 킹콩 여단입니다. 킹콩 같은 천하무적 부대라는 뜻이죠. D-Day가 다가올수록 점검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 화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우성. 유병전수. 우선도. 김민재. 김민재. 군인에게 총기는 내 몸과 같은 존재. 훈련관의 임무가 사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격을 할 때 기능 고장이나 다른 병기에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하고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병기부터 수입을 해야지 전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병기 수입이라는 과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격포 담당들도 포를 정비하는데 구슬땀을 흘립니다. 보기보다 힘든 모양입니다. 지금 땀을 되게 많이 흘려요. 상당히 힘듭니다. 마치 진짜 고난이도 육체적 노동이랑 똑같습니다. 병기에 대한 손질이 끝났다면 이제 개인 군장을 쌓아야 합니다. 군장은 군인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하는 물품입니다. 때문에 군복부터 식량까지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뭐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에 목포랑 포단, 전투화, 그리고 예비 전투복, 반합, 야전삽, 전투식량도 2개 더 들어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40kg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개인 무장을 위한 전투용 조끼와 헬멧까지 하면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확실히 실감이 나네요. 이번 쌍용훈련관 제 임무는 마라도함에 탑승하여 명령이 떨어지면 헬기를 타고 적진에 침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쌍용 훈련이기도 하고 저희가 대대 거의 막내이다 보니까 가장 굳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 시간. 본격적인 상륙을 앞두고 무기는 잘 작동되는지, 병력은 이상이 없는지 그동안의 준비를 확인합니다. 대대! 혈연! 여단이었게 되하여 받들어! 총!
신고합니다. 3일 대대장 등 병력 205명, 활약 장비 구종 274점 이상 쌍용 훈련 출전 태세 점검 준비 끝. 신형 82mm. 예, 신형 82mm. 출전 태세 점검인 만큼 모든 것을 매눈으로 챙깁니다. 이중량 대위 이기은. 병력이 몇 명이야? 훈련 실참가 병력은 총 대위 이기은 등 54명입니다. 다른 중대하고 교신 한번 해볼래? 하나 둘 삼내도 하나 둘 삼내도 여기는 무상. 이상 없는 거예요? 이상 없습니다. 전차대대도 출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최종 장비 점검과 통신 점검까지 마치고 대기 중인데요. 현재 부대 이동 시간 5분 대기 후에 출발하겠음. 지금은 상륙작전의 탑재 국면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전차대대가 계획된 항만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무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밖에 대민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겠습니다. 전차 부대의 이동은 전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훈련이라 해도 이동 경로와 시간은 보안 사항이죠. 전력과 집결지, 위치 등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차체가 육중한 만큼 만에 하나 있을 안전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집결지인 포항 항만에 도착했습니다. 상륙 훈련에 참가할 전차와 자주포, 상륙 돌격 장갑차가 모두 모였습니다. 특히 상륙 돌격 장갑차는 병력을 태우고 해안으로 상륙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KV는 해병대에 많이 운용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장비로서 바다에서 육지로 한 번에 쉬지 않고 상륙 돌격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육상에서는 이 배도로 장비를 기동을 하고 바다에서는 배 뒤에 해수 추진기 프로펠러가 동력이 돌아가듯이 이 해수 추진기로 작동을 시킵니다. 이 큰 장비는 이제 RCWS라고 기관총을 직접 잡고 발사를 하지 않고 해치를 밀폐한 상태에서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기관총을 발사를 시킬 수 있는 신장비입니다. K4 고속 유탄 발사기와 K6 중기관총을 지금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나의 작은 빈틈이 작전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펴야 합니다. 앉았을 때 젖은 게 없잖아. 맞습니다. 프리스는 고기리 안 묻어나갔죠? 맞습니다. 근데 젖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관충기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뜻이야. 차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받아야지. 육중하지만 세밀한 장비인 만큼 염분에 대한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탑재 전까지는 덮개를 덮어둡니다. 야 우측 궤도 뒤쪽에가 당겨야 된다니까. 덮개 크기가 커서 무거운 데다 바람까지 거세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나? 좀 더 당겨야 되나? 현재 저희는 기상 때문에 사전 정계한 상태입니다. 사전 정계해서 마라도함이 이제 접안을 하면 8시 반부터 탑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태풍 영향으로 바람은 좀 있는데 탑재하는 데는 크게 제한사항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탑재 당일날 되면 안정통제관의 위치에서 탑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륙 훈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 조원 주목. 자, 오늘부로 마라도함에 탑재를 하게 되고 본격적인 쌍용 훈련이 시작된다. 목표를 확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전우들을 도와가며 실제 상륙 작전에 투입됐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 3.1대대 화이팅!
드디어 병력이 항만으로 이동합니다. 약 2주간의 준비 끝에 배에 탑승. 본격적인 상륙 훈련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팀 스피리트 훈련 등 대규모 훈련에 포함되어 진행됐었지만 2012년 이후 온전히 해병대의 훈련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그 엄중함이 사뭇 진지합니다. 그 시각 항만에는 상륙 훈련에 투입될 해군 전력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대형 수송함인 독두함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만재 배수량 19,000톤급의 대한민국 대형 수송함 1호인 독두함은 700명이 넘는 상륙군과 최대 12기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대규모 상륙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쌍용 훈련에는 대형 수송함 2척과 천왕봉함을 비롯한 상륙함 6척 등 총 40여 척의 해군 군함이 투입됩니다. 완벽한 상륙을 위해 지금부터는 해군과 해병대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해병대만 가지고는 상륙훈련 또는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군 해병대가 기본이 돼야 되고 모든 지원작전사 합동부대가 통합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탑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륙 훈련에서 장비 탑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6척의 상륙함에 탑재되는 병력과 무기 체계들이 순서대로 탑재되어야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하죠. 탑재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소요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는 좀 다들 신경을 곤두서고 임하고 있습니다. 한미 램프에 궤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배가 앞으로 밀려나갈 수도 있고 보시면 조종수는 절대 주변을 안 보고 유도자의 손짓만 봅니다. 그래서 유도자와 조종수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탑재가 진행되는 동안 해안가에는 경계 병력이 투입됩니다. 항만 방어 훈련입니다. 현 시각부터는 전술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1소대 기동순찰, 2소대는 기동타격대, 3소대는 초소, 중보는 지소 운용을 한다. 이해했냐? 이해했어! 경계 병력은 함정에 타는 부대들의 경계를 지원하고 대항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안전하게 탑재가 끝날 수 있도록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배에 탑승해 상륙 작전에 합류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탑재를 할 때는 이게 되게 혼잡할 수 있고 바닷가랑 또 연결돼 있으니까 방어할 때 좀 취약점이 많고 이제 다른 병력들은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경계를 하고 거수자가 발생할 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내 쉬지 않고 계속되는 탑재 과정. 좁은 상륙함 내부에 덩치 큰 장비들을 싣는 것은 그 자체로 작전입니다. 장비 탑재가 완료되면 병력 탑승이 시작됩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 쌍용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그중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일부 인원이 우리 배 향로봉함에 탑승합니다. We're going to do missions, amphibious missions, going from the ship to the shore. Very complicated, so it's important to practice this a lot. And we're just really happy to be working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그날 저녁, 독두함의 동생격인 마라도함도 도착했습니다. 독두함과 함께 우리 해군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이죠. 이번 쌍용 훈련에서는 지휘함 역할을 맡았습니다.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마라도함에는
공중 돌격 임무를 맡은 3일 대대가 탑승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수기계 떨어지는 거 있으면은 특히 통신병 이런 데는 여러분들 선이 많잖아.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탑승해야 된다, 알겠지? 이동. 육해공을 누비는 해병대지만 훈련이 육상 위주다 보니 대원들 대부분은 함정을 타보는 게 처음입니다. 상륙이 진행될 D-Day까지 이 함정에서 지내야 합니다. 거의 몇 명이야? 9명이야? 이쪽으로 3명 더. 맞습니다. 선실 하나에 3단 서랍장 같은 침대가 빼곡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과 많은 돌격 배낭. 눕기에도 살짝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좁지 않을까요? 배에 딱 들어오면 엄청 좁고 약간 불도 잘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방도 되게 밝고 침구류도 굉장히 이제 깨끗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온도도 이제 되게 습하고 더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침실 확인 끝. 이번에는 식당 차례입니다. 배에서는 뭘 주나 궁금했는데 갈비탕입니다. 큼지막한 갈비가 푸짐합니다. 와, 기대 이상입니다. 이 정도 식단이라면 한 달도 훈련 가능하지 말입니다.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놀랐어. 살쪄서 돌아갈 것 같아. 그렇지, 잡아. 아, 해병대는 꿀맛을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해보면 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갈비탕을 많이 먹어봤는데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처음 왔어요. 의외의 맛집 발견입니다. 야, 주호! 지금 친구를 받아온 거 지금 바로 설치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지금 다 설치해,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2층 침대는 봤어도 3층 침대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새 침구를 깔고 보니 꽤 아늑한 잠자리입니다.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다 처음 타는 배고 훈련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감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배가 출항을 해야 실감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두근거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낯선 함정에서의 첫날 밤. 긴장보다 기대가 앞서는 밤입니다. 소등. 배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극기 개양도 육지의 연병장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함내에서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상륙 돌격 장갑차 탑승 훈련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큰 훈련은 처음이라 호기심 반 걱정 반입니다. 10명, 15명 나눠서 탑승을 하면서 교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 여기 있는 분들 먼저 탑승하셔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33대대 대원들은 해안으로 상륙하는 해상 돌격 임무를 맡았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의 최대 정원은 21명. 내부는 이렇게 생겼군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데에서 발목까지 물이 차면은 저희 승무원들이 판단하에 장비를 포기하고 탈출을 해야겠다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화물문이 개방이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셔가지고 옆차로 이동을 하든지 장비를 완전히 포기해야 될 상황이면은 구명이를 터치시고 이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올라오셔서 추후 행동 취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좁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해병대라는 게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만 해병이기 때문에 이겨내겠습니다. 안에 뭐 통풍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은 열기라든지 그 기름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멀미도 심하고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본인들이 서로 본인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면은 매우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갑판에서 집합입니다. 상륙 당시 상황을 가상해 다시 한번 훈련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상륙 돌격 장갑차의 어머 아래 하차 후 진격하는 설정입니다. 출항하면 갑판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연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어때? 실제로 해보니까. 몰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실제로 훈련하면은 너네 완전구장도 들고 있고 든 게 더 많고 철모드 쓰고 하면 더 힘들다, 알았지? 연습 열심히 하자. 위원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또 날씨도 많이 덥기도 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작전을 시작하고선 저희가 첫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좀 더 연습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9월 병 진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돼요. 네. 필승! 인갑니다. 상병 고민상병 문명은 2024년 8월 31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병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때 되면 다는 것이 병장 계급장이라지만 군함에서 치르는 진급식이라니 빨간 명찰이 더 특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상에서 하니까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축하하고 한 계단 올라갈수록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킹콩 여단에 걸맞는 멋진 해병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네, 축하한다. 지휘함인 마라도함은 어떤 상황일까요? 함교의 긴장이 팽팽합니다. 오늘 출항 5분 전 같이 하겠습니다. 출항 5분 전. 해병대가 성공적인 상륙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해군이 해야 할 임무가 막중합니다. 거리 1700. 우리 마라도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함으로 최대 720명의 상륙공과 12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수송함입니다. 이번 상륙 훈련에서 기본적으로 지휘함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항공기 이착함 플랫폼이 돼서 공중돌격 자산들의 이착함을 돕고 있습니다. 해병대와 함께 쌍용 훈련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함으로써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만재 배수량 19,000톤의 육중한 마라도함이 바다로 향합니다. 다른 함정들도 뒤를 따릅니다. 평화 수호를 위해 무틀 떠나는 순간은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되새기게 합니다. 육지에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상륙 훈련의 시작입니다. 출항하자마자 분주해집니다. 마라도함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팀입니다. 어떤 임무를 맡았길래 옷을 갈아입는 것일까요? 파란색 옷 입은 사람들은 빨리 나오고 이쪽에 있어. 마리는 5대가 오는데 60분 전에 비행 지연료를 해서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입니다. 파란색은 게르수, 그다음에 갈색 옷은 통제사하고 저같이 노란색은 유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헬기가 들어옵니다. 쌍용 훈련에서 공중 돌격 부대를 목적지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할 대한민국 해병의 항공 자산 마리논입니다.
마리노는 우리 손으로 만든 상륙기동 헬기입니다. 육군의 기동 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의 상륙기동 작전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기종으로 2018년에 도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8기가 해병대에 배치되어 이를 통해 우리 해병대도 입체적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3.1대대의 주 임무는 상륙작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헬기 돌격으로 적진으로 들어가 목표 지역을 확보한 후에 주 도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함정에서 적진에 해안으로 이동하는 상륙군, 즉 KAV에 탑승해 있는 상륙군이 목표 지역으로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적에게는 혼란을 주고 도로를 차단하여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교도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륙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주 상륙군이 상륙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중돌격팀이 먼저 출격해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죠. 상륙작전의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투기든 공중자산이 상륙 지점을 폭격해 교두보를 마련하면 뒤이어 상륙기동 헬기와 주 상륙군을 태운 상륙 돌격 장갑차, 대형 장비를 실은 고속 상륙정이 출동합니다. 이때 헬기는 상륙 지점 후방을 타격해 상륙 부대를 엄호하고 상륙군이 해안으로 상륙하면 함께 목표 지역을 탈환합니다. 마리논을 타고 상륙 지점 후방에 낙하해 적을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3.1대대 대원들. D-Day를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낙하 직후부터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사격수를 연마해야 합니다. 자, 지금은 탄창 교환을 해볼 거예요. 탄창 교환을. 이런 식으로 T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T자. 뽑고 돌려주고 신속 제장 전에 계속 반복 수탄할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서툰 신병이 안쓰러웠는지 선임이 개인 교습을 자청합니다. 최고의 해병이 되는 길에 왕도는 없습니다. 빨간 명찰이 부끄럽지 않은 해병대원이 되는 방법은 훈련, 또 훈련뿐입니다. 2개월하고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중대 막내로서 아직까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쌍용 훈련은 사단에서 1년 중 제일 큰 훈련으로 알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보니 이제 사실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지만 해병대로서 남다른 모습과 굳건한 모습과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휴식 시간. 아이스크림 사왔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달콤한 휴식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간식이 배달되었습니다.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해병이지만 간식 앞에서는 무장 해제입니다. 빡센 훈련의 낭만이라고나 할까요? 훈련단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함내에서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출항 4시간 후 함교에 긴장감이 돕니다.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各地に大きな被害をもたらしている台風10号は風速15メートル以上の強風域に入っている。 일본에 상륙한 태풍 10호 산사는 위력이 센 대형 태풍이었습니다. 포항 앞바다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정대로 상륙 훈련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한미 해병대 지휘부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상륙 날짜를 조정해야 할지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All U.S. Marine forces are embarked aboard USS Fox, USS Harper's Ferry, and
네, 기상 판단할 경우에는 9월 5일이 베스트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후 이어지는 지상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제한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9월 2일 우리가 결정적 행동 때 일부 전력들 좀 줄이면서 하고 이후 육상작전부터 좀 더 이런 것들이 융통성을 가질 것이냐, 9월 5일 날 우리가 결정적 행동을 하되 그 외에 육상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를 할 것이 하는 그 상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륙기동부대에서 다시 한번 최종 한번 확인을 해줘서 어느 게 훈련의 효과가 더 있는지 건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상륙군 사령관이 마리논을 타고 나섭니다. 목적지는 쌍용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미 해군 복수함입니다. 항공기 4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이죠. 우리의 마리논이 미국 군함에 착함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 상륙군 사령관이 여기까지 온 것은 트레버 홀 미 제3해병 원정여단장을 태우고 작전 지역을 살펴본 뒤 D-Day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논에 미 해병 지휘관이 탑승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다행히 조금씩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딜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홀 장군님하고 나하고 좀 결정을 좀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오전 단위가. The weather on 2 September tomorrow is most favorable for air and surface operations. 일단은 저는 9월 2일 내일 10시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To keep each hour as close to 12 o'clock. 오야, 자, 그 이유는 I will have to. The Boxer flight deck has certain hours, and we have a requirement for crew rest. 내일 오후에는 기상은 괜찮겠나? 네네, 일단은 내일 항공도. 늦게 좀 나빠지는 걸로. 네. 내일 14시. Tomorrow 1400. Okay. 야. 당장 내일로 D-Day가 당겨졌습니다. 실전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훈련이라면 실전 같은 훈련을 할 기회입니다. 현재 기상악화로 훈련 일정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변수를 관리하며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도 훈련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늘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번 쌍용 훈련에 그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날 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해병대 특수부대원들로 팀을 짠 사전 청찰대, 적지중심 작전팀, 일명 적종팀입니다. 한 18km 정도 커플이 있어요. 일단 회사 침투 후에 정찰 감시를 해야 되는 일대로 지금 육상장에서 기동할 예정입니다. 1팀 바로 이동해. 숲 있는 데까지 가. 숲 있는 데까지.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작전을 중심작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상륙 전 적진에 먼저 침투해 적의 정보를 수집하고 본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제 정찰 감시를 통해서 이제 적이 뭐 전차나 뭐 또는 보병 병력들이 이동하는 걸 확인해서 저희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데? 그렇지 마. 자. 적종팀은 대부분 심야에 움직입니다. 어둠은 은밀하게 움직이기에 좋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죠.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대부분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닙니다. 선두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다니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저희가 뭐 평소에 자주 해왔던 훈련이고 네.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해병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연히 어둠도
우리의 진군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파도는 잔잔한데요. 이른 아침부터 상륙하게 될 해안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슨 작업일까요? 저희가 이제 수중 폭발을 하려면은 도전선이라는 연결 물체가 해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안까지 다른 소요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풀어놓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수색대대가 보트를 타고 와서 이쪽으로 진술한 다음에 이 해안가에서 폭약을 싣고 이제 바닷가로 나가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실전에서는 상륙하기 전 함포 사격 등으로 해안을 무력화한 뒤 상륙을 감행합니다. 지금 설치하는 폭약은 그 상황을 가정해 상륙 전에 폭파할 수중 폭발물입니다. 예, 이거는 터집니다. 예, 이거는 TNT 20파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폭발물 설치는 수색대대와 공병대가 맡았습니다. 직접 폭약 설치하고 들어올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임무 같습니다. 네, 무험해도 작전상 임무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폭발물 설치를 위해 앞바다로 나갑니다. 폭발 위치를 잡으면 폭약에 연결하기 위한 도전선을 수색대원들이 직접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표를 띄우면 임무 완료. 연출을 위한 폭발이지만 폭탄의 양이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긴장하고 준비하는 것은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훈련에 걸맞는 특식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오늘 메뉴는 저희 콩나물 레구페이고 메인 메뉴는 소불고기와 탕수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뉴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비법 소스도 준비하는데요. 마라도함의 특제 비법 소스입니다. 뭐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라도함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소스여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 기밀인가요? 예, 국가 기밀입니다. 특제 소스까지 동원해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해군과 해병대만이 아는 전통이라는데요. 상륙작전이라고 하면 해병대가 만약 실제로 나가게 된다면 그 작전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어쩌면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는 음식을 열심히 조리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목숨물건 상륙 작전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달달하십시오. 화이팅!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전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 이런 전우의 마음이 통했을까요? 말을 못할 정도로 맛있는 정도입니다. 집이 그리울 정도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쌍용훈련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기얌 60분 전. 공중 돌격을 맡은 3.1대대가 출동할 시간입니다. 자, 앞뒤 복장 확인해줘. 내가 아까 말했듯이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끈 같은 거 특히. 각오를 다잡고 서로를 점검해 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병입니다. 오늘이 만약에 우리가 실제 전장이었다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좋습니다. 각오 한 번씩 다시 한번 다짐하고 들어가는 거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해병은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다.
공중 돌격팀이 정해진 순서대로 일사불란하게 마리논에 탑승합니다. 주어진 임무는 상륙해안 깊숙이 침투해 적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임무 완수를 기대합니다. 그 시각 천안봉함. 해안 상륙 임무를 맡은 33대대도 상륙 돌격 장갑차 탑승을 준비합니다. 떨리지만 선임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같이. 상륙 훈련 중 가장 위험한 해상 상륙 침투.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지금부터 3시간은 해상에서 버텨야 합니다. 드디어 역대급 더위보다 더 뜨거운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함정을 나와 해상 돌격을 시작합니다. 거친 파도는 장갑차 안에서도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동체. 멀미를 할 법도 한데 해병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아군 전투기 F-35의 폭격을 상정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상륙부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작전 명령대로 상륙 지점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가 거친 파도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상륙군이 전진할 차례.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빠르게 돌격해 해안을 방패 삼아 적을 섬멸해야 합니다. KV 렌투가 내려감과 동시에 적과 조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물쭈물대는 순간 공격을 했던 기세들이 다 꺾이는 4차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돌격하는 게 최우선적인 여러분들의 과제다. 미군의 공중 자산인 오스프리에서 한국 해병대원들이 낙하를 시작합니다.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는 입체 작전입니다. 바로 옆 화진리 해안. 이곳에는 미 해병대가 상륙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형 ACV 상륙 장갑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처음 선보인다는데요. ACV는 수륙 양용으로 승무원 3명과 무장병력 13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This one is bigger, and we have brought more capabilities to work together to increase our amphibious capabilities. We have introduced the U.S. Marine Corps' amphibious combat vehicle. This amphibious combat vehicle is more protected and more capable. That is going to eventually replace our amphibious assault vehicle. 상륙 훈련이지만 상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륙의 적진까지 들어가 목표 지역을 점령해야 합니다. 군장에 무장까지 하고 1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걷긴 했는데 몸 상태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최종 공격 전 작전을 확인합니다. 해병대 3개 중대와 미측 해병대 1개 중대가 연합을 해서 공격 작전을 하는 날이고
최초에는 미측이 먼저 선두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 측 해병대가 각 중대별로 뒤따라 들어가면서 목표 고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미 해병대가 앞장섭니다. 적이 모르게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적을 덮치기 직전 숨을 고릅니다. You see this pavilion? 2 fingers beneath that pavilion is that high trench. Okay. And then about 2 fingers beneath that, and that thick veg down there, is the trench we're going after. 미 해병대가 전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해병대는 측후방 공격을 준비합니다. 돌격진지 점령하러 지 내려가면은 그때 그냥 이 길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미군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1소대랑 3소대, 2소대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날이 많이 더우니까 수분 섭취 계속 시켜야 되겠지. 현재 상태 한번 물어봐. 현재 스나이퍼 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확인 바람 이상. 적진에 코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할 시간. 적진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격수가 배치된 상태고, 이제 아군의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격수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주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Yeah, hey, let's go. One team. 공격입니다. 가상의 적들과 교전이 시작되고 화력을 집중합니다. 일로 와, 빨리 와. 돌격해! 이도대 돌격! 이번 훈련의 최종 목표인 가상의 적을 제압. 작전 성공입니다. 사격 중지, 상황 종료. 한미 해병대가 한 팀을 이루었던 쌍용 훈련이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미 해병이 함께한 역사 70년. 지난 13일간의 쌍용 훈련은 그 역사 위에서 하나된 진격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삼 상륙작전의 어려움과 고충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한미 해군 해병대의 동시 통합된 노력 자체가 큰 훈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We have increased our capability, our lethality, and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between Korean and American Marines. Marines together are not only prepared to win, we will win.